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독일 PM 예스그룹.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건강 정보를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독일 과학의 힘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담다. 안녕하세요. 독일 PM 연산자이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주스 수입마녀입니다. 장의 중요성은 일찍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핫하다고 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걸. 여기에서 더 많은 걸 알게 된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색을 하다 보게 된 디스바이오시스를 보면서 영상을 보다가 여러가지 논문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우리의 몸의 모든 장기와 뇌를 관장하는 걸로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에 많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장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스바이오시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38조 마리의 미생물을 이루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를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라고 합니다. 반대로 디스바이오시스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무너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장은 비만, 당뇨, 암, 아토피, 루마티스 관절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매, 파킨슨, 중증 우울증까지 디스바이오시스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는 정상장의 반대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인 유익균의 종류 100,000조 종류의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자연 밀림의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몸도 똑같다고 합니다. 장내의 미생물이 다양한 종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장내 환경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대신에 유익균이 많이 있는 장이 튼튼한 장이라고 하는데요. 디스바이오시스는 황폐해진 장내 미생물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는 많은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질병으로의 발전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한동안 많이 이야기를 하길래 도대체 뭘까 찾아보던 과정에서 저에게 눈길을 끌게 된 것이 이건 대체 뭘까 하고 보게 된 것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내의 환경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의 반대. 안 좋은 장내 환경이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서울대 교수님이 하시는 천종식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다 보니 되게 흥미로워 이렇게 정리를 해 올려봅니다. 논문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장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장내 환경이 황폐해지면서 미치는 곳들이 아주 많았고요.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폐하고 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거나 장 폐축 이런 개념도 있고 간의 여러 가지 질병들, 특히 대사질환들, 피부는 아토피 같은 질병, 그 다음에 비만, 당뇨, 그리고 뇌. 최근에 너무 많은 것들이 새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뇌질환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혈관 질환도 그렇고요. 신장, 뼈 그리고 위장관은 원래부터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관련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디스바이오시스니까 디스바이오시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는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연구자들이 어떤 걸 주장을 했느냐 하면 안나 카레리나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라고 하던데요.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원칙을 적용하면 디스바이오시스를 정의할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이 소설에 제일 먼저 나온 문구가 이거라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 이유로 불행하다. 저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를 하면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은 비슷비슷하지만 비정상적인 즉 디스바이오시스는 저마다 다른 이유다. 저마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란 주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즉 디스바이오시스는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닌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다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말을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불균형이란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간혹 가다가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해균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유해균과의 균형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유익균들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있어 유해균이 없어가 아닌 생태학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다양성 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2014년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항상성이 있다. 좀 잘못되더라도 망가져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항상성 천연치료 즉 자연 복구력 곧 자연의 복력을 말합니다. 있다 라는 겁니다. 즉 정상일 땐 패스트푸드나 밀가루 음식 설탕 이런 것들을 좀 먹어도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어 이게 항상성인데 안타깝게도 디스바이오시스도 동일하게 항상성이 있다고 하는 게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망가진 비정상인 상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유해균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 떨어지는 상태, 그리고 유익균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 이런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디스바이오시스의 중요한 특징은 장내 세균의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익균이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움이 아닌 PF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 생성 주요 장내 세균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균들이 감소하고 그리고 염증에 관련된 유해균이 증가하고 대표적인 것이 대장균 후저 박테리움 암하고 관련된 예도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과 다른 종 구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장내 세균의 양 자체가 감소를 해 그래서 대변의 양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다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험 한 번씩 하시죠.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변이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면서 양도 많아지는 경험. 이때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반대가 안 좋은 상태라고 하네요. 우리가 식이섬유나 미생물 먹이 같은 것을 충분히 먹지를 않으면 점막을 먹는 세균이 자랄 수 있어서 점막이 줄어들고 염증성 유해균 때문에 장벽이 약해지고 이것을 리키거 세는장이라고 해서 장염증, 전신염증, 뇌염증 이렇게 염증 상태로 가고 이것이 질병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디스바이오시스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유익균들이 유익균을 기반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디스바이오시스는 불균형 상태라는 거죠. 물론 장에 주요한 유익균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이 있지만 유해균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10%, 20%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아까 말을 했듯이 종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정상과 디스바이오시스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말했듯 항상성이 있다. 디스바이오시스인 사람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스바이오시스인 사람도 좋은 것을 먹고 좋게 만들려고 해도 다시 항상성, 디스바이오시스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에서 정상으로 가는 것을 치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무섭죠. 많은 질병을 야기하는 디스바이오시스도 항상성이 있다는 거가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디스바이오시스로 넘어가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에서 정상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상인 상태와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는 산이 하나가 있어서 쉽게 서로 못 넘어간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겠죠. 왜 도대체 이렇게 디스바이오시스 현상이 되는 원인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는 제일 큰 원인은 서구화된 식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제탄 수화물, 밀가루, 쌀, 곡물의 정제 등 식이섬유 부족, 가공식 육류 위주. 이게 왜 그렇냐? 결국은 미생물이 굶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네요. 그 다음에 항생제가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내가 원하는 균만 죽이는 것이 아닌 장내 세균을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나쁜 것이 아닌 유익균도 다 같이 죽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학자들이 많이 뽑는 것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에 디스바이오시스가 살짝 있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꼽고 최근에는 스트레스나 뇌 영향 이런 것들도 장내 미생물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그렇게 바뀌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디스바이오시스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만성으로 전신 뇌 염증이 되고 다양한 질병, 우울감, 만성 피로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는 정말 많은 질병들로 되어 있는데요. 대사질환, 폐질환, 암, 눈질환 등등 다양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바이오시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치료라고 해야 할까요? 해소 방법은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이식 마이너스 위험한 시술이라 지금은 세균성 감염증에만 허락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네요.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식을 해주는 것. 잘 정제해서 이식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식습관을 바꾸는 것. 서구화된 식단을 바꾸는 것, 가공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 기능성 식품만 가지고 막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서구화 식사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항생제 시술은 의사와 상의하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논문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연구는 하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중에 있고 허가가 아직 된 데가 없다고 합니다. 먹는 건 수렵채즙, 야생의 수렵채즙인처럼 비슷하게 드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수렵채즙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장내 미생물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렵채즙인처럼 드셔라. 원주민인 것 같습니다. 생으로 채소를 먹는 방법인 듯 합니다. 역시 독일 PM은 필요 없는 것이 없구나입니다. 56가지 과일, 야채, 곡물을 한 포의 파워 칵테일로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가득하고 유산균 4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 칵테일을 매일 챙겨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가지 미네랄로 완벽한 해독을 리스토레이트로 독소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액티바이즈에는 과라나와 비트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티멀 3종으로 좋은 음식 챙기고 간단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은 이어갔으면 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